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9주째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이 오늘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전공의 1,360명이 모여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전공의들의 휴식권과 사직권,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이유입니다.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엔 병원에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보도에 홍서연 기자입니다. 전공의들이 검은색 옷차림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의 휴식권과 사직권,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이유입니다. 박민수 차관은 이번 의대 정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왔습니다. 이번 고소에는 국내 전공의의 10% 수준에 달하는 1,360명이 참여했습니다. 참여 인원을 모집한 지 3시간 만에 모인 숫자인데 전공의 단체 차원에서 고소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고소 진행을 주도한 전공의 대표는 개인 의견이라면서도 박 차관의 경질이 병원 복귀 조건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저는 박민수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전공의들은 또 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단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자신들은 의대 교수도 병원협회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협이 정부와 협상에 나서면 그 결과를 놓고 전체 투표를 진행해 복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비대위원장과 차기 회장 간에 불거진 내분을 봉합하는 데 성공한 의협. 정부가 일주일째 신중 모드로 임하는 가운데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계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서연입니다. 경찰이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의 공범 9명을 추가로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유튜버에게 돈이나 차량을 제공하고 투표소까지 동행하며 범행을 도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총선 본투표 전 인천과 경기 등 전국 40여 곳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붙잡힌 40대 유튜버 A씨.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보고 세보고 싶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고 경남 양산 지역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공범 2명을 검거해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 이들 외 공범이 더 있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포렌식 등 증거조사 과정에서 단서가 나와 9명을 추가 특정한 것이라며 개별 공모 참여 여부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A씨에게 금전이나 차량을 지원하거나 투표소까지 동행해 망을 봐주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설치된 카메라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를 부탁한 정황도 파악돼 사실관계를 파악 중입니다. 한편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전 민생 토론회를 열어 선거에 개입했다는 시민단체 고발 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여러 건의 고발이 있었다며 고발인 조사를 해본 뒤 절차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이 공소시효가 짧은 점을 고려해 남은 시간 동안 다른 선거 사범들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요즘 기후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적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농작물 값이 오르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여기에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와 비료 등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그 파급 효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작물 값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먹거리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 쌓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서영석 기자입니다. 국제 농산물 거래 가격이 껑충 뛰고 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에 들어가는 로부스타 커피 선물 가격이 지난주 사상 최고가를 찍는가 하면 코코아 값도 1년 만에 3배 넘게 급등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리브유는 1년 새 가격이 70% 넘게 올랐고 라면과 과자 등을 만드는 데 쓰는 팜유도 16% 올랐습니다. 원인은 주요 생산지에 유례없는 가뭄으로 인한 작황 부진입니다. 국내 식품업체들은 가격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여 원가 압박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가격 인상 검토를.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강달러, 고유가 우려도 먹거리 물가 인상의 또 다른 뇌관입니다. 밀 수입에 직접 타격을 줬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달리 중동은 농작물의 주요 수출입 지역이 아니어서 단기적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장기화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유가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서 곡물을 비롯한 국제 식품 가격이라든지 비료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작물 값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가격을 올린 굽네 치킨과 팝아이스를 시작으로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가 줄줄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서영석입니다. 중국 공안에 10달 동안 구금돼 있다가 풀려난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손준호가 그라운드 복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아마추어 리그에서 기량을 끌어올린 뒤 프로팀에 복귀한다는 계획인데요. 대한축구협회는 손준호의 신청을 받아 선수 등록에 결격 사유가 없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손준호는 중국에서 풀려나자마자 곧바로 대한축구협회에 선수 등록 신청을 하며 그라운드 복귀를 추진했습니다. 우선 국내 아마추어 최상위 수준의 리그인 K5에서 경기력을 끌어올린 뒤 올여름 이적 시장을 노린다는 계획입니다. 손준호 측은 K5 건용FC 입단을 추진 중이라며 구치소에서도 철저하게 몸 관리를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복귀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친정팀인 전북현대와의 협상이 최우선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손준호는 2018년부터 3년 동안 전북에서 뛰며 K리그1 우승과 MVP를 거머쥐었습니다. 전북 팬들도 손준호가 석방되자 응원 퍼포먼스를 펼치며 애정을 표했습니다. 중국이 국제 이적 동의서를 발급해준 만큼 이적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 손준호와 전북 사이 교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축구협회 규정이 최대 관건입니다. 축구협회는 일주일 전쯤 손준호의 신청을 받아 선수 등록에 결격 사유가 없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은 선수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손준호의 혐의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승부 조작에 가담했거나 중국으로 이적하면서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손준호 측은 이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손준호가 다시 태극마크를 달 수 있을지 여부도 축구협회의 허가 여부에 달렸습니다. 연합뉴스 TV 정주희입니다. 파리올림픽 최종 예선 겸 23세 이하 아시안컵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카타르 도하에서 개막합니다. 10회 연속 올림픽 진출에 도전하는 우리 대표팀은 조별리그부터 전통의 라이벌 일본 등 만만치 않은 상대들과 격돌하는데요. 험난한 과정을 이겨내고 우리 대표팀이 1988년 서울대회부터 이어온 올림픽 본선 진출의 역사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박준영 기자입니다. U23 아시안컵 대회가 호주와 요르단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19일간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2년마다 개최되는 대회지만 올해는 7월에 파리올림픽이 열려 올림픽 남자 축구 종목 최종 예선을 겸해 치러집니다. 개최국 카타르 등 총 16개 팀이 4개 조로 나눠 승부를 겨루는 이번 대회에선 상위 3개 팀만 파리올림픽 본선으로 직행합니다. 만약 4위를 차지할 경우 아프리카 기니와 플레이오프 단판 승부에서 이겨야 파리행 티켓을 딸 수 있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우리 대표팀은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행을 노리지만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도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지 적응이 필요 없는 중동의 강호 아랍에미레이트와 특유의 거친 플레이로 늘 어려운 경기가 됐던 중국을 조별리그 B조에서 상대합니다.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물리치긴 했지만 최근 연령별 대회에서 고전했던 숙적 일본과의 한일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별리그를 통과하면 A조 1위나 2위가 예상되는 카타르 또는 호주 등 만만치 않은 상대를 8강에서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진도 까다로운 가운데 우리 대표팀에는 핵심 해외파 차출 불발이라는 악재까지 겹쳤습니다. 양현준과 김지수, 배준호의 소속팀 차출이 끝내 무산되면서 대회에 나서게 된 해외파 선수는 김민우와 정상빈 2명뿐입니다. 험난한 과정을 이겨내고 우리 대표팀이
1988년 서울 대회부터 이어온 올림픽 본선 진출의 역사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연암시 TV 곽준영입니다.